오늘은 6월 1일 목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를 보기 전에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이 기다림이야말로 투자자를 크게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다림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그 인내심, 기다림이란 것은 몇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이란 몇 달이 아닌 기본이 몇 년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과 부회장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가 자신들의 이 투자 스타일을 세상 사람들이 따라할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이유예요.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는 이 사람들의 투자 스타일, 한번 매수하게 되면 그렇죠? 기본이 10년, 평생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의 투자 스타일을 세상 사람들이 따라할 것을 전혀 걱정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다림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단 1년, 2년 기다리는 것도 아주 힘들어합니다. 이 사람들만큼이나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특히 개인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림의 이 어려움은 매수를 할 때 기회를 잡을 때까지 또는 매수를 했다면 큰 수익이 날 때까지 이 참을성을 가지고 진득하게 기다려야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는 반대가 되는 일이라서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몇 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거의 매일 아니면 자주 들여다보고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장 타이밍을 재게 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 자체가 조급하지 않더라도 돈을 들고 이 피 같은 돈을 들고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렇지 않았던 성격이 조급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입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의 특징이에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저는 아주 오랫동안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아주 오랫동안도 아니죠. 그래봤자 3년이니까. 2022년 작년 1년 동안 정말 하염없이 하락하기만 했던 이 주식시장 우리 다 봐왔죠. 작년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상승은 없고 이제 하락만 하나 보다. 이제는 끝인가 보다. 수십 년 투자 생활 중에 이제 겨우 주식 투자를 시작한 1년인데 벌써 지쳤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말이죠. 올해 들어서는 급등을 하고 있는 주시장을 보면 정말 하락장이 좋은 기회였다는 것을 뒤늦게 인정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주식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미국 주식시장의 이 마감 상황, 경제 돌아가는 상황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나라의 주식시장에 대응을 하게 되죠. 미국 주식시장은 세계 1등 시장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사람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상황을 확인해야죠. 그러나 미국 주식시장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상황에는 거의 신경을 안 씁니다. 자, 봅니다. 다우지수 0.41% 하락했어요. 32,908. 또 대형주 위주 S&P 500 0.61% 하락했습니다. 4,179. 기술주 중심 나스닥 종합지수 0.63% 하락. 12,935, 13,0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요즘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2.71% 하락. 3,453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미국 하원의 이 부채 한도 타결 표결에 주목을 하면서 그동안 시장의 랠리를 이끌던 대형 기술주들, 특히 반도체들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냉각이 됐습니다.
연일 급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엔비디아의 급락이 대형 기술주, 반도체주 하락을 주도하면서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하락을 주도했어요. 엔비디아가 그렇게 급등을 하다가 폭등을 했다가 5.68% 하락. 그래도 378달러입니다. 또 함께 가고 있는 AMD 5.64% 하락했어요.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 4.87% 하락. 또 지난주에 32%나 하루에 폭등을 했죠. 마벨 테크놀로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7.67%. 대체로 그동안 급등을 했었던 반도체주들이 하락폭이 컸습니다.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끝없이 상승하는 그런 종목 없어요. 그렇게 오르게 되면 한동안 조정을 받고 한동안 상승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가 또 재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의 대표적인 것이 요즘의 국내 2차전지 개별 종목들입니다. 테슬라는 1.38% 상승해서 203달러입니다. 투자은행 중에 파이퍼 샌들러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AI, 인공지능 테마로 인해서 현 주가 대비 20% 이상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348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AI 인공지능 사업의 이 순풍은 대규모 클라우드 사업과 유사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고공행진 중입니다. 오늘은 0.75% 하락해서 주당 328달러입니다. 400달러로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오늘 현재 328달러. 미국 증시가 미국 하원의 부채 한도 상향 표결을 주시하면서 하락을 했어요. 6월 5일 연방정부의 현금 소진 예정일을 앞두고 하원과 상원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공화당 강경파들이 케빈 메카시 미 하원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서 법안이 하원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을 했었는데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시한을 나흘 앞두고 3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 상한선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31일 미국 하원은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몇 주간 마련한 협상안에 대해서 찬성 314표, 반대 217표, 큰 차이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해당 법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미국 상원의 법안 처리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에요. 또 미국 노동부 4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미국 민간 기업들의 구인 건수를 1,010만 건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1,000만 건 밑으로 975만 건이었어요. 근데 다시 1,000만 건대로 재진입한 것입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 전망치도 940만 건인데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3개월 연속 줄어든 일자리가 4월에 다시 늘어난 것으로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소매업, 의료업, 운수창고업에서 일자리 공고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숙박업과 식음료 서비스업에서는 채용 규모가 오히려 줄었어요. 금리 인상으로 기술기업과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화이트칼라 직종의 대규모 해고가 잇따랐어요.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인력을 구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노동 수요가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강한 편이라는 뜻이에요.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도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이 결과는 연준의 통화긴축 정책 기조가 앞으로 더 오래 이어질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동 수요 과열이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채 한도 협상에 가려졌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하루 만에 또 뒤집혔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제도 총재가 금리 인상을 한동안 멈춰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6월은 건너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 의견에 이사진이 더 동의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패트릭 하커의 발언이 알려지니까 다음 달 이달이 되죠. 6월 1일이니까 13일, 1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5일 새벽 3시쯤
FOMC 회의 결과 나옵니다.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집계 기준이 74%를 기록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금리가 0.25%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63%였는데 지금 생각이 정반대로 바뀐 것으로 나왔습니다.